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을 품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움은 결국 당신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쏜 화살이 결국 내 심장에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독이 든 음료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마시기를 바라며 독을 준비하지만 결국 그 독을 마시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죠. 우리 몸은 미움, 분노, 스트레스를 느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납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소환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과의 불쾌했던 기억을 곱씹고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라며 끝없는 상상과 후회에 빠지게 만들죠. 결국 내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을 놓지 못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순간조차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 하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힌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에너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에너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에너지까지 모두 한정된 배터리 안에 있죠. 그런데 미움의 감정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하루를 다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친구에게 설명하고 SNS를 염탐하며 분노를 확인하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수십 번의 논쟁을 벌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허공에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악기 연주를 익히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는데 쓸 수 있었던 에너지입니다. 미움은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헛바퀴를 돌게 만드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동안 당신의 삶은 아무런 진전 없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미워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오직 미워하는 대상과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만 보게 되죠.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햇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내리쬐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오늘 맛본 맛있는 음식 등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작은 행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외면하게 됩니다. 행복은 미움이라는 감정과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데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미움은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미움은 전염성이 강한 감정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미움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의 에너지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내 표정은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친구나 가족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내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미움의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투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기존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감정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미움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나의 잠재력을 가로막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는 데 쓰거나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는 데 쓴다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겠죠. 직장 상사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퇴근 후에도 그 상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간을 낭비합니다. 상사를 미워하느라 새로운 지식을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을 잃게 됩니다. 미움은 마치 성장 속도를 늦추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독과도 같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미움은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면 평온함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혹시 그 사람이 더 잘되면 어떡하지라는 질투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불필요한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폭풍을 일으키며 내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앗아갑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뜻합니다. 미움은 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어폰을 꽂고 나만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지나친 자기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단점과 나쁜 점들을 끊임없이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는데 익숙해지면 나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발견했을 때도 가혹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 일을 당했어 하고 자기 비판에 빠지는 거죠. 결국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나는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사람이다는 부정적인 믿음으로 이어져 자존감을 갉아먹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며 그 비판의 끝은 결국 나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미움은 감정적인 반응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성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 친구를 향한 비난과 복수심만 키울 뿐 무엇이 갈등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본질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나 노력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네.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기회를 막아버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행위라고 말이죠. 그래서 용서가 어렵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을 내 인생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내가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평생을 감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동시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나 자신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움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막아버립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고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이다 라는 왜곡된 렌즈를 씌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익숙해지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의도가 있겠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당신의 삶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도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야를 되찾는 일입니다. 미움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미움은 당신을 위한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음속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